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하튼 엔캠은 이번에 그 감사보고서 지연과 또 발표, 이 건을 이제 거치면서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물론 이제 살아났지만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주가 예상을 좀 확실하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엔캠이 다시 이제 회생하기를 물론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생을 하는 것이 자,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주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새롭게 편입할 액티브 종목. 이런 쪽 관심 가져보시고 좋은 기회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엔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튼 엔캠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주가가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시간적으로 변할 때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텔레그램방에 꼭 들어오시고요.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거기서 좀 더 진솔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문자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엔캠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 KRX 시장에서 마이너스 5%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6.8% 하락으로 마무리됐다. 자, 조금 더 내렸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 애프터마켓 시장을 보실 때 일단 NXT 시장을 클릭을 해서요. 분봉 차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에서 과연 의미 있는 거래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게 필요하죠. 사실 지금 보면은 요때 한 7, 8천 주, 요때 한 뭐 몇만 주, 요때 몇만 주. 사실 그 총 거래 자체는 150만 주인데 몇만 주 가지고 주가를 내리고 오르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앞으로 판단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번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의 내림세는 그거 자체로는 영향가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프터 시세를 볼 때 꼭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시가 좀 나왔고 지분 변동권에 대한 공시는 나왔는데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정강 씨가 211만 주 매도를 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대 매매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반대 매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을 실제로 대표가 자의적으로 판 게 아니라 담보로 잡혔던 거 반대 매매로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뭐 어, 보통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임원들이 매도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3월 26일에도 그 건과 관련해서 반대 매매됐다는 건 뭐 이런 부분들이 기사로 나왔었죠. 네,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엔캠의 지분이 대표이사 지분이 줄어든 것은 그런 연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대주주 지분이 반대 매매돼 가지고 대표이사죠. 네, 대표이사 지분이 반대 매매돼 가지고 대표이사 지분이 줄어든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재료는 아니죠. 하지만 자의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매도라고 뭐 도망가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 그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은 감사보고서 지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외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 메이저들은
아무래도 엔캠을 보는 시각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자금이 결국 기업은 필요할 때 자금을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캠이 작년 감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 현금 및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이 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21억 있죠? 121억이 있고 우리가 뭐 준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뭐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나 기타 유동 자산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금은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금을 새롭게 유치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엔캠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그 반전은 하면서 좀 터닝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당기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감사 보고서 지원권 터지기 전에 외인들이 들어왔지만 지난 26일에 다시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엔캠이 좋아서 외인들이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뭐 어떤 단기 매매나 또는 숏 커버링 같은 경우도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3월 20일 날 공매 잔고가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공매 잔고가 좀 줄었잖아요. 그죠? 이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신규 공매도가 들어오면 물론 늘 수가 있죠. 공매 잔고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상쇄를 했기 때문에 공매 잔고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인이 뭐 긍정적으로 보고 외인 매수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숏 커버링 순매수로 들어온 것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외인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엔캠의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숏 커버링에 의한 외인 순매수 수치를 보고 우리가 외인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CB 정지가 됐었죠. 과열돼서 올리니까 엔캠 14 CB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엔캠 14 CB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6,899원으로 크게 올랐죠. 그리고 거래 정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요거하고 요 엔캠 1412 거래되는 주가 방향하고 지금 엔캠 주가하고 거의 그 같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체킹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엔캠 14비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매를 잘 하시면은 물론 단기 차익 기회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거 여러분들이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엔캠 1412의 주가 방향이나 오르내림도 참고로 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엔캠이 올라는 왔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이 자리를 잡아야 다시 올라가든 다른 방향을 가져가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등락 과정이 이어진다고 보셔야지 여기서 계속 반등이 좀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은 중요한 거는 엔캠이 주가가 자리를 좀 잡아야 그래야 다시 반전의 모멘텀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의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급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꼭 엔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엔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보안 수단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